빨리 쉬고 싶으시죠?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50분인데요. 집중하시면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집중 가능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분이요? 응? 그분이요? 아니, 그분 아직 안 했어요. 저분은 실력이 있는 빨리 거기는 좀 동대. 기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세요. 자, 이 두 컷이 거의 요즘 현대사회를 압축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지금 AI 시대가 거의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통 AI 단계이죠. 이 두 시대가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인간이 싫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싫어졌죠. 그냥 연락도 카톡으로 하시고요. 어느 날 청첩장이 오고 부고장이 왔는데 거기에 통장 은행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쌍놈의 집안이 어딨나 이럴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죠. 그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젊은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걔네들을 위로해주고 뭔가 앞길을 인도해줘야 됩니다. 누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뿌 논이 저 티엔시아 방번의 논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사실 논어 다 읽어보셨죠? 제대로 읽는다면 그 속에서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죠. 경전을 읽고 에헴할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을 어떻게 현실에 활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유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경전이 현실에 진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어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이분은 논어에서 깊은 감명을 얻어서 경영의 것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인호 씨도 사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서 공자로부터 사람 냄새를, 진짜 진정한 냄새를 맡았다고 해서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논어 속에서 진짜 경리의 논리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문이 국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 논어의 역사는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대 이후에 논어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교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둥, 또는 공자의 무덤을 파헤쳐야 된다라고 해서 잘 아시는 천안문 사태에서 엄청난 일들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년도 초반에 공자가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부 산동에서 산동 복부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공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 공자 동상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공자와 관련된 수많은 학술 대회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공자의 진정한 부흥일까요? 넘어가 봅시다. 국가가 주도해서 공자 학원을 세우고 전 세계에 유교를 파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유교를 부흥하는 것이 진정한 유교의 부흥일까요?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자 영화를 찍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유교의 부활일까? 심지어는 공자님을 죽이고 살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실 공자님을 현대에 끌어와서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유림 지도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공자님을 현대에 모셔와서 제대로 된 공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공자가 위대한 이유는 그 시대에 지식인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공자가 주유천하했던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이러한 공자의 사상이 당대에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고 노나라를 떠난 공자는 자신의 사상을 실현시킬 나라를 찾아 중국 대륙을 방랑한다. 영상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공자가 주유천하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시대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천하 세상이 이렇게 도도하게 변하는 속에서 왜 홀로 독야청청하는가? 그만둬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라, 이런 엄청난 핀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알면서도 하는 자이다.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공자가 하고자 했던 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만약에 공자가 그 시대 변화를 따라가서 그 속에서 그냥 편하게 지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없을 겁니다. 공자님께서 무언가 추구하던 불가능한 것,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 저희들의 유교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최대 관심은 오로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교가 지향하는 최종의 목적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본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분이 바로 공자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유림 지도자분이세요. 혹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존경받고 계시나요? 존경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게도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보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설명 필요 없죠? 공자는 만인 공장과 같으신 분이다. 심지어는 쳐다보면 볼수록 더 높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견고한 앙지 미고의 성인 군자이시다. 제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공자를 높였을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성인 군자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의 화신입니다. 뭔가 하나 열정을 발휘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늙어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는 결핍을 느꼈죠. 결핍, 혹시 여러분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적은지를 혹시 느껴보신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춘추입니다. 춘추. 경전 중에 박사 논문 땄을 때는 금방진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춘추를 전공한 게 저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한국에서 춘추 최고의 전문가다.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다산도 춘추를 하셨고 율곡도 하셨고 모든 우리 이 지식인들이 다 춘추를 하셨어요. 평생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무식한가를 많이 느낍니다. 아마 공자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진짜 결핍을 평생 느끼셨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지식을 갈구함으로써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 분야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학상장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진정한 학자이자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런 공자가 가르쳤던 수많은 덕목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인이 있죠. 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질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속에 담긴 뜻은 진짜 망고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살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자기 중심이 잡혀야 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잘 저울질을 하는가. 자기 중심이 잡혔다는 것은 확고하게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중심을 확실하게 잡히고 자기 주장은 강한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입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은 없으면서 그냥 남만 배려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부하는 사람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가가 공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소위 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공자가 자기 수양을 위해서 딱 두 가지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군자불기, 뜻을 하시는 분 군자불기 다 아시죠? 군자는 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이 아니다. 사실은 전문직 기술은요, 밥 벌어먹고 사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군자, 리더가 되려면 그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학대학에서는 매년 엄청나게 우수한 유학 지식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전공한 젊은이들, 가슴 뛰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데 과 수석, 차석 이런 애들이 대학원에 와서 퇴계와 율곡과 같은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균관대 유학대 1등한 친구가 어디에 취업했을 것 같으세요? 카이스트 생명공학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해는 로스쿨에 갔습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그냥 생명공학을 하는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생명공학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헌법을 연구합니다. 지금 지식은 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AI 지식은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유림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AI 기술 배워야 됩니다. 챗 GPT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젊은 학생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불기를 실천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공부를. 두 번째, 인격입니다. 내외가 조화된 인격. 인성, 인격과 나이는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반비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남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서인군자 같은 품격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속마음도 그럴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젊은이들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할 만큼 나는 군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못 하실 겁니다. 왜 맹자가 자식을 바꿔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만큼 내 옆에서 보는 젊은이들은 나를 정확하게 봅니다. 결국은 내가 진짜 유림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런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율곡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그걸 추구했던 분들이 바로 조선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퇴계가 이기철학을 이야기했다고 퇴계가 아닙니다. 바로 경이죠. 모든 순간에 경건함을 밑바닥에 깔고 상황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강의를 듣는 이 자리가 경건한 자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너무나 떨리는 경건한 자리입니다. 퇴계는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밥 먹는 시간에도 그렇게 경건함을 밑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는 진정한 유학자가 되신 거죠. 남명선생,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남명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옆구리에 경자, 의자 두 글자를 끼고 사셨답니다. 진짜 내 스스로에 대한 수양뿐만 아니라 뭔가 실천할 때는 사회 정의에 맞는가를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유림이 되신 거죠.
자, 이렇게 자기를 깎는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남을 배려하는, 과연 너무나 쉬워요. 타인 배려는. 내가 하기 싫은 걸 남들에게 하라고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으면 남들도 하게 해라. 이겁니다. 너무나 쉽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실 가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나마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멀리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에서 이런 배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공자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공자에 빗대서 한번 보세요. 공자가 인에 대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에는 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각자 다른 대답을 해줍니다. 그 제자는 공자의 대답을 들었을 때 땀이 납니다. 왜? 본인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못하는 그걸 지적해 줍니다. 보시면 사마오 보고 너 말 조심해 라고 한 것은 사마오가 평소에 너무나 행동은 안 하고 말만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공자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너는 말 조심하는 게 최고의 인간관계다. 자장은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데 공관신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송, 반대, 신의, 민첩함, 은혜로움 뒤집으면 자장은 좀 인간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공자가 이는 이거다라고 제자한테 대답해 주는 순간 그 제자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문을 박차고 나갈 때 각자 실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제분, 나아가서 손자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충고를 해 주시려면 그 손자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손자한테 투영하지 마세요. 손자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만 진짜 공자처럼 제자들에게 인이 무엇인지,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인을 3번이나 물었어요. 서양 철학 같은 답이 딱 있는데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대답을 해줍니다. 계속 관찰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결국은 진정한 유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목소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충고로 다가온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어서. 자, 이런 소위 유학교육을 그나마 우리 성균관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앞에서도 소개도 나왔지만 성균관대는 조선 성균관의 전통을 이어서 이렇게 많은 우리의 선배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대 관련자입니다. 혹시 이 네 분이 왜 이렇게 앉아 계신지 아세요? 화폐죠. 성대가 입학선명회 갈 때마다 써먹는 겁니다. 다들 태계, 율곡, 신사임당, 세종 다 성균관대 관련된 분들입니다. 송중기 이학생도 성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딱 보면 뭔가 성대스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대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학교에서 성균관대에서 유학대학을 소개할 때는 그냥 수비치인 인이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유학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은 딱 성균관대 유학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가 최근 한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성장의 배경이 뭘까? 대부분 삼성그룹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기자들은 달라요. 과연 성대는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왜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인재가 됐을까? 논어교육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한 거죠. 성균관대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논어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다르다는 거죠. 약속된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 심지어는 유학대학원에서도 이런 많은 기업의 CEO들이 와서 유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또 문은 열려 있습니다. 혹시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스팍을 초청해서 성균관대에서 이렇게 유교 부흥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도 겸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선조가 유승룡에게 보낸 유지, 해독이 되세요? 집안에 있는 이런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표점 찍고 번역하는 작업을 성균관대 유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학대학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서 수많은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유학을 세계화하는 천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광고로부터 50억 지원을 받아서 영어로 된 한국 철학 유학입니다. 유학을 영어로 제작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진짜 누구보다 앞장서서 유학을 교육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학적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자랑스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보고요? 유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유림 지도자들은 역시 뭔가가 다르다는 걸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림 지도자가 유학을 배운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선한 영향력, 유학의 부흥은 멀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한 슬라이드도 안 되겠죠?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많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은 교육과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게 바로 유학을 배운 지식인의 참모습이다 를 바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이 진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